예, 애기가 좋아한다는 시청자분이 계셔서, 네, 그래서 이거 틀었어요. 네, 우리 미순테마 노래를, 애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가 나와야지 애가 좋아하는데, 안 틀어주면 엄마가 따로 찾아서 들려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노래를 틀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가 망치 부인을 위해 제작된 노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드라마 삽입곡이에요. 예. 한 번도 못 본 드라마였지만, 예, 이 드라마의 주제곡 중에 이 음악이 해금 연주인데, 왠지 망치 부인하고 딱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몇 년 됐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음악을. 심지어 이제 애기들이 늘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이 다른 데에 나오면 망치 부인 음악이 나왔다고 막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망치 부인 음악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드라마 삽입곡이에요. 그 며느리 전성시대 미순테마라고 찾으시면 있습니다. 예, 태교 음악. 이거 태교를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손주가 나를 보더니 딱 방송. 이제 그래서 할머니 방송하는 거 틀어달라고. 예, 그 우리 이제 언니의 아들이 낳은 아기가 예. 저를 보면서 씨구떼 방송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할머니 망치 방송 틀어달라고 막 그런데. 우리 조카님, 우리 손주님, 네,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예. 이거 참 민망하네,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제가 이 옷을, 예, 이 옷을 입고, 그날 이제 처음 입었어요, 방송할 때. 근데 이 옷이 너무 좋아. 이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너무 가볍고 따뜻해. 예. 이 옷이 너무 가볍고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옷을 사러 다녔어. 이런 걸 어디서 파나. 나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예,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옷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 이런 건 어디서 사? 예. 이게 옷이, 이 약간 타올천 같은 건데 엄청 따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지? 등산복 내피하고도 또 달라. 약간 털 같아. 이게 약간 털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거 보내신님 있죠? 예. 보내신님,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사면? 아니야, 이거 유니클로 아닌 것 같은데? 후리스가 뭐야? 후리스라는 이 후리스가 상표예요? 아니면 소재예요? 극세사. 재질이 후리스. 별걸 다 알아. 라벨? 아니, 이거 라벨 없어. 그니까 이게 무슨 보세 옷인가 봐요. 네. 보세에서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홈쇼핑 하시는 분이 보내신 건가? 근데 하여튼 이 옷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게 모자가 되게 모자가, 너무 눌리지도 않고, 너무 작지 않고, 딱 좋은데 문제는 귀야. 이 옷을 보내신님, 이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이 모자를 이걸 지금 바느질로 해서 묶어버릴까? 내 도봉산 밑에 산다고! 도봉산 밑에 사는데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 엽총 맞아! 그래서 이게 귀만 없는, 귀가 없는 이런 모자가 달린,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요만큼 오는 티셔츠는 있던데, 네. 이렇게 모자 달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옷을 보내실 때, 뭐야,
녹색 큰 잠바랑 같이 보내신 분인가? 그 녹색 큰 잠바를 내가 보고, 아니, 무슨 옷이 이렇게 생겼어? 그랬어. 근데 그 녹색 잠바하고 이거하고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가지고, 모자 없는 거. 나 모자가 필요하다니까. 모자. 이게, 이 모자가, 그니까는, 이런 질감의 옷은 있는데, 내가 이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예.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 뒤가 막 시려워. 근데 이 모자가, 너무 이렇게 포근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커가지고, 모자가 커서, 답답하지 않게 보온성을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자 있는 이런 옷을 사러 다녔는데 없어. 왜? 너 모자 쓰고 내가 엽총 맞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화살 맞으면! 우리 동생이 털 있는 옷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예. 네, 안 돼. 아니, 이 모자가 이렇게 커. 예, 모자가 이렇게, 딱 곰이죠? 개인가? 아니, 근데 이렇게 이 모자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머리가 눌리지 않으면서 따뜻해가지고, 예, 이 옷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러 다녔는데 없어. 이 홈쇼핑에서 파는 거예요? 귀엽다고 그러지 마. 예. 이런 옷을 이거 홈쇼핑에서 사는 것 같아. 그지? 이런 거 파는 홈쇼핑을 아시는 분.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왠지 꼭 옷을 더 보내달라는 것 같아갖고 민망하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이제 귀를 자르기에는 좀 그렇고 붙이려고 이렇게 흰 바늘로 이렇게 붙이려고. 예. 하여튼 근데 이 옷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볍고 따뜻하고 너무 예뻐. 인터넷에서 후리스라고 치면 나와? 그냥 두라고? 가위로 오르면 너무 잔인하잖아. 귀를 잘라낸 것 같고. 네. 안 돼! 모자 안 쓸 거야. 너네 자꾸 모자 쓰라고 그러면 내가 다 블랙 걸어버릴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제 막 고민한 거야.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딸이랑 샌드위치를 먹었잖아. 근데 그때 15cm짜리를 먹었는데 내가 볼 때 그 15cm가 아닌 거야. 내가 옛날에 진짜 그거 먹었을 때는 진짜 15cm였거든? 근데 보니까 되게 작아진 거야. 그런데다가 내용물이 너무 부실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은 30cm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30cm를 시켰다. 근데 그 매장 안에 파란이 일어난 거야. 손님이 꽤 많았는데 내가 30cm를 먹으니까 이렇게 그게 2인분인 줄 알고 이제 직원들이 막 싼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딸이 따로 15cm를 시키니까 막 일하는 사람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 스텝이 꼬이는 거야. 그러면서 싸가시는 거죠? 막 그러고 막 물어본다? 아니, 30cm를 여자가 먹으면 안 돼?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30cm짜리 먹는 사람 딱 한 명 봤는데 180cm 이상의 거구 외국인이 30cm를 먹더래. 그리고 엄마가 두 번째래. 아니 그게 15cm가 아니더라니까. 짧더라니까. 10cm야 10cm 내가 볼 때. 근데 막 이거 싸가시는 거죠? 막 이러고 막 물어본다? 아니 뭐 무슨 여자는 그거 30cm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무슨 편견이야? 근데 당당하게 네 그랬어. 거기서 먹는다 그러면 우리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네 그랬어. 그리고 딸에게 비겁한 변명을 했지. 엄마가 입은 옷 이거 신장 180cm가 입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거 엄마 원래 180cm들 허벅지까지 온 옷 아니야?
허벅지보다 조금 길어. 아, 엄마는 조금이 40cm구나. 나쁘냐. 예. 그래서 그래서 포장한 척하고 그래서 일단 따로 이제 그 포장을 이제 2개를 해갖고 하나를 먹고 꽉꽉 구겨가지고 이제 먹은 봉지는 딱 놓고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그래서 2개를 먹었는데 우리 딸 하나 먹는 동안 2개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빵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 그리고 저 배가 대통령 선거 지면 어떡하지? 55kg 이상 되면 안 되는데 배불러.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안 먹은 척. 배불러.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브라키가 자주 나올 수 있어. 자, 이 대통령 선거 질지도 모른다니까 이제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원망이 생기고 왠지 우리 동네 그 샌드위치 집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거기 다시 안 가. 나 배불러. 너무 많이 먹어. 하나는 작고 2개는 많고. 하나는 작고 2개는 많고. 예. 어저께 내가 57.7이었거든? 어저께? 근데 오늘은 58로 늘어났어. 오늘은 58이야. 어떡하냐? 저기 원래 더 빠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봐. 네, 미안해. 근데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권영철 Y뉴스 좀 갖고 와봐. 내가, 못 들었나봐. 그 쓸데없는 인터뷰하는 날 했던 것 같은데, 그 권영철의 Y뉴스에 탄핵이 더 빨라질 수 있다. 1월 말에 탄핵할 수 있다고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 권영철 Y뉴스에 탄핵이 1월 말에 될 수 있다. 오늘 박범계도 그 얘기를 했다는데 권영철의 Y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그 박범계 의원도 나와가지고 1월 말에 내가 원래 식욕이 엄청 왕성한 사람이야. 빨리 권영철 Y뉴스 찾아봐봐. 내가 먹는 거를 11월 28일에 방송을 했다고? 12월 28일. 12월 28일자 권영철 Y뉴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잠깐만 그럼 한번 찾아볼게. 내가 원래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야. 내가 무지무지 많이 먹는 사람인데 요즘에 입맛이 없어. 요즘에 진짜 입맛이 너무 없어. 그래갖고 먹는 게 확 줄었어. 28일? 12월. 없는데 Y뉴스? 예. 28일자 Y뉴스에 그거 없는데? 예. 28일자 Y뉴스 없는데? 예. 29일? 여기 왜 제목도 없냐?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밤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정호성 비서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이영선 거예요?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주사 아줌마 들어가니까 챙기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겠죠. 그럼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주사 아줌마 야매란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정권이 야매 정권이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국정조사. 그때 막았던 이유가 보안상 여긴 안 되는 구간이다 해서 맘대로 못 들어갑니다. 청문위원들 못 들어갔잖아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적인 영역처럼 여겼으니까요. 예, 기막힌 이야기가 여기 이날 맞아요? 예. 이날 그 11월 말 얘기가 맞아. 1월 말 얘기가 나와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내일 3차 준비기를 여는데 이어서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의 공개 변론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익히는데요. 그렇죠.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추세면은 1월 26일 탄핵 심판이 가능할 것이라 그 전망이 나옵니다. 1월 26일이요? 예. 그럼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Y뉴스는 1월 말 결정설이 과연 왜 이 설이 도는 것인가 이 네. 배경을 취재하신 거군요. 예. 1월 말 안에 끝날 거라는 전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전망을 하는 분이 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거든요. 김선택 교수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1월 26일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거다. 26일 선고하고 설 연휴 쉰 뒤에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임지봉 교수도 지금 움직임을 보자면은 1월 말 안에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예. 또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도 지금처럼 증거조사를 빨리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 일주일에 2번 변론을 2번 열면서 서두르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1월 말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예. 헌법학자인 건국대 그 한상희 교수도 이 정도 추세면은 1월 말 선고를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월 말 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앞에 설명했던 대로 헌재의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들 어떤 정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주 2회 이게 일단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6일 만에 헌재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예. 이번에는 3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거든요. 준비 기일을.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1일과 3일 잇따라 열고 있죠. 맞아요. 헌재 관계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근데 헌재 움직임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주 2회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김선택 교수는 시간적으로 네. 피청구인 측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1월 말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건이 2004년 때보다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많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예, 예. 그렇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다고요? 뇌물죄를 예를 들어보죠.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죄 제로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어렵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식이라며요? 예, 그렇죠. 그런데 김선택 교수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증빙이 되지 않느냐. 더 따질 게 없다. 따질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추위원 국회 쪽에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이미 청와대가 다 자료를 내놨다. 어허. 이것이 팩트다 해서 일정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것만 봐도 하지 않은 게 다 드러난다. 그 청와대는 뭘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예. 아직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올림머리를 했느니 무슨 시술을 했느니 방금 김현정이 그 얘기한 무슨 주사 뭐 아줌마.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니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따질 필요 없다.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국민 여론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민심. 31일 날 지금 제10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맞아요. 이날을 계기로 연인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누적 인원 수천만 명. 예, 지금까지 9차례 촛불 집회에서 89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예. 서울 708만, 지방 184만 등 예. 이게 31일 날 108만 명 정도만 넘기면은 1,0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래요. 이런 정도의 여론. 임지봉 교수는 국민의 여론이 조속한 헌재 심판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소장이 1월 말 1월 31일까지입니다. 까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3월 13일. 그렇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 중대사를 헌재 소장도 없이 대행으로 결정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 2명 있는데 2명이 다 있을 때 결정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예. 임지봉 교수는 이 중요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9명 있을 때 해야지 8명이나 7명일 때 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불행하다. 피청구인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온전한 재판이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그럴 거다. 수도 있네요. 김선택 교수는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 예. 박한철 소장도 재임 중 결정하고 나가야지 하다가 나가면은 본인도 찜찜할 거예요. 좀 찜찜하다는 이거 표현. 많이 찜찜할 겁니다. 예, 뭐 그런 표현.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예. 박한철 소장이 헌법학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예. 헌법학자들이 재임 중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건의를 했고 박 소장도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군요, 박한철 소장. 많이 만나고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런 비교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300명이 정원이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9명이 정원인데 예. 헌법재판관 1명은 국회의원 33명, 4명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4명이나 결혼일 때 결정한다 그러면은 논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월 말설이 나오는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고의 지연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피청구인이라면 대통령 측에서? 예. 지금은 뭐 피청구인 측에서 형사소송처럼 끌고 가겠다 그러고 사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청구인 측이 시간을 끌면은 오히려 잘못을 자백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4년 피청구인 측 대리인했던 조대현 전 재판관은 대통령 입장에서 지연수를 쓰면 안 된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왜 지연책을 쓰냐. 억울하면은 권한을 빨리 회복해서 기각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요. 김선택 교수는 피청구인 측에서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월 정도 결정설이 한편에선 또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3월 결정설은 사실 이정미 재판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함. 이런 전망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으로 이 사건을 형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전직 헌법재판관은 예. 탄핵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서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보다는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3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전망을 했고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을 했던 연세대 손인혜 교수는 아무리 서둘러도 1월 말 선고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게 뭐 사안을 봤을 때 아니 뭐 이게 이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 변론해야 되잖아요. 보고서 쓰고 재판관들 평의해야 되고 평의해서 의견이 많으면은 서로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최소한 그 기간을 어떤 사람은 보름이라 그러는데 빨리 하면 일주일 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1월 말설이 유력하게 뜨는 이유 오늘 Y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권현정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내년에 뵈야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십시오. 이게 이제 이 헌재 심리가 시작되기 전, 이 권영철의 Y뉴스가 헌재 심리가 이제 1월 3일날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박근혜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기 전에 나온 의견이야. 전에 나온 의견인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 탄핵소추 의원인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다시.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확보한 최 씨 소유의 또 다른 태블릿 PC에는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관련 이메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어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고작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핵심 증인들이요. 자신들 형사재판 때문에 힘들다면서 이 탄핵심판 출석은 거부한 거죠.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국민들 허탈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주목할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다 제출한 그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 보고서. 그리고요. 특검이 확보했다는 최순실의 또 다른 태블릿 PC. 이건 이제 JTBC가 확보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탄핵 심판을 하려면 핵심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형사재판 때문에 뭐 여기는 못 나오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를 한마디로 물러보는 거죠. 네, 본인들 재판을 하고 있는 이제 서울지방법원. 예. 여기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 또 형량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예. 거기는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뭐 구인장 발부에는 아무런 페널티를 뭐 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헌재를 농단하는 예. 것이라고 봅니다. 헌재농단, 헌재를 물러본다. 이거 헌재 물러본다는 얘기는 국민 물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쪽에서는 강제 구인이라도 하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탄핵 심판은 그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중요 증인들이 다음 주에 3번 집중해서 이제 증인신문을 또 열 건데요. 예, 예. 만약 그때도 안 나온다면 당연히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헌재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다 요구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좀 소상하게 보고해라. 드디어 대통령 그렇습니다. 측이 제출을 했지요. 네네. 한 16장 분량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별반 눈에 띄는 것은 없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그런 답변서라고 보여집니다. 자승자박의 답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모순 관계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오전 행적이 예. 아무런 근거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김장수 실장과의 뭐 유선 통화 또 김석균 해경청장과의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속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허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네. 이제 그걸 다 보지는 못하셨으니까 예, 이런 예. 식입니다. 지난번 청와대가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가지고 그날의 행적표 쭉 게시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어제는 거기에다 5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행적을. 네네. 5가지를 보자면 우선 오후 12시 54분에 특공대 투입 보고서를 대통령이 수령했다. 네네. 1시 30분에 190명 추가 구조를 확인했다. 네. 그런데 14시 23분, 그러니까 오후 2시 23분에 그게 착오였다는 걸 대통령이 확인한다. 네. 그리고는 3시 35분에 머리 손질을 20분간 하고 네. 3시 45분에 말씀 자료 읽기를 했다. 요렇게 5가지가 중간중간에 추가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전부 오후 일정만 추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5가지 추가된 것의 핵심은 예. 머리 손질했다, 특공대 투입 보고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공대 투입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10시 30분 이전에 이미 특공대는 투입이 됐고 그 특공대라는 것도 불과 한 자릿수. 아무런 의미 없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거고 머리 손질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오전 이전의 상황, 오전 상황에 이미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3분, 1시 13분에 예. 김장수 실장과 유선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렇죠. 또 11시 28분과 12시 때 2번이나 그런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예.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11시 10분부터 예. 아마 우리 국민들은 123 함정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513정이라는 함정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 함정은 11시 10분부터 현장 상황을 NSC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부터.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을지 훈련 기간 동안 을지 국무회의를
청와대 이 NSC 벙커에 가서 위기 상황실 가서 주재를 하곤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세월호가 10시 31분에 전복이 됐고 예. 11시 11시 한 18분경에 완전히 침몰이 됐기 때문에 김장수 실장과의 유선 통화가 실제 있었고 또 서면 보고를 실제 봤다면 예.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그러나 오전 그러지 일과예요. 오전 일과.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오후 일과만 5개 추가했는데 국민들이 정작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오전입니다. 배가 오전이고, 침몰하기 시작한 게 8시 42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9시 19분부터 TV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통령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은 서면 보고 전화 보고 서면 보고 전화 보고 그리고 구조 잘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딱 3번 내렸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근거가 그것도 없습니다. 관저에서. 그것도 근거가 그나마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지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헌법재판관이 그 근거 발표라고 다시 요청을 했죠. 이거 중요한 거는 진짜 김장수한테 전화 보고 지시 내린 거 맞느냐라는 증거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장한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어제 낸 답변서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2시 50분에 예. 유선 통화한 거는 통화 내역을 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있어요. 예. 제가 예. 말하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답변서라는 게 이겁니다. 아. 근거가 있는 것은 냈고 예. 소위 말해서 김장수 실장 혹은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그 근거를 내라니까 근거는 못 밝히고 그건 못 밝히고. 김장수의 진술 또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변인의 예. 브리핑. 그러니까 말로써 말을 입증한다. 즉 주장으로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법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주장이 또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예, 예.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라니까 다른 주장을 낸 겁니다. 다른 주장을 낸 거예요. 근데 박범계 의원님, 네네. 그 오전에 3번 전화 지시 내렸다는 게 증거가 있다 칩시다. 있다 치더라도요. 저는 그때 상황이 우리가 그 생중계로 다 보는 그 상황 기억해 보면 정말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전화로 지휘할 상황이었나. 그렇죠. 그 자체도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근거가 없을 겁니다. 근거도 없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10분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잠시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관저에 머문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집무실에서 여기서부터가 업무 처리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김선일 씨가 납치됐을 때 그때 본관이 아니라 관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셨죠. 참고로 후한무치한 주장인데요. 이완영 의원님의 주장을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요. 어허.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때 대통령이 그 납치 소식을 보고받은 시점은 예. 새벽 6시입니다. 새벽 당연히 과에서 주무실 때고요. 새벽 6시. 예.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본관으로 출근하셔가지고 예, 예.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김선일 씨가 참수됐다라는 그런 살해 소식을 들은 시점은 예. 밤 1시입니다. 당연히 관제에서 주무실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것과 관제에서 당연히 주무실 때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관에서 집무한 것과 예. 새로 그 엄중한 7시간대 수요일 평일에 예. 하루 종일 관제에서 머무른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교 대상이 참 아니다. 후한무치입니다. 후한무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보죠. 그러면 네. 오전에 진짜 구조자라는 지시를 전화로 3번 내렸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설사 네. 내린 게 맞다 하더라도 왜 관저에서 그런 꼼짝도 하지 않으셨는가 이 그 부분에 왜 대한 NSC 소명도 그 자주 가는 벙커에 안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추가가 돼야 이게 헌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서석구 변호사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박 네네. 의원님. 네네. 박 대통령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답변 제출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네. 왜 이런 보고서 깔끔하게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중환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나 대통령은 오랫동안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자신의 기억이라는 게
지금 세월호 우리 2014년도 4월 16일 날 벌어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억인데 대통령의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2, 3년 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성품상 서석구 변호사나 이중환 변호사 오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오랫동안 얘기할 것이 못 될 겁니다 아마. 예. 이러다가 헌재 판결 상당히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재는 직권 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그 헌재 재판관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 어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고 예. 그때도 안 나온다. 예. 저는 바로 결정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정 내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그것이 또 마땅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세월호 보고서가 하나 큰 일이었고 또 하나는 특검 얘기인데요. 특검이 최순실이 썼다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추가 확보했다지요. 이건 이제 JTBC가 그렇습니다.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른 장시호가 제출한 거.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조카 장시호 이 장시호도 공범인데 이모 거를 어떻게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의 성과인데요. 장시호가 이미 제출해서 압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카인 장시호가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에서 난 빠지겠다. 나는 그렇게 주범이 아니다. 뭐 동대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삼성으로 받은 건데 그것도 다 최순실이 시킨 거지. 자기가 그 본범이 아니다, 주범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분명합니다. 최순실이 쓰다가 이제 조카에게 준 건데요. 예. 여기에 삼성 관련, 지원금 관련 이메일이 수두룩하게 나온 건데 예. 이 태블릿 PC가 나옴으로써 예. 문제가 됐던 JTBC의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완전히 보강이 되고 예. 이제 뭐 말 그대로 수사에 재판의 박차가 저는 가해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파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이 권영철 기자가 법조인들을 만나보니까 탄핵 재판이 1월 말에 박한철 소장이 나가기 전에 결정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12월 말에 심리가 진행되기 전 추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인들이 헌재를 물러본 거야. 증인들이 헌재를 물러보고 청와대도 헌재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냥 그 자기네 청와대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올려놓은 거를 쭉 긁어다가 복사해서 갖다 낸 거야. 근데 이게 헌재에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헌재가 박근혜 빠돌이들이라고 지금 본 것 같아. 이 청와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형식적으로 지금 하면서 청와대는 그 헌재 바깥에서 막 와각되는 그 노인들한테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답답한 헌재. 박근혜 지연작전의 주 3회 재판 강수. 이 주 3회가 뭐냐 하면 16일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하기로 했잖아요. 화요일, 목요일만 하기로 했는데 16일에 잡았다는 거야. 왜일까? 자, 특별 기일을 잡아서 최순실 안종범 소환, 작심한 듯 경고성 발언도 헌재가 예정에 없던 특별 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열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는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서 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양측 대리인에게 요구자료 제출을 강하게 재촉하는 등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6일 특별 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실 때 최순실, 오후 2시에 안종범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16일에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 심판은 그러니까 다음 주가 16, 17, 19 세 차례 열리게 됐다. 비록 헌법 재판에 있어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행군인 셈이다.
박 소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기일이 있어서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재판이 형사재판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어. 보통 일반적인 재판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로 이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재판이 없는 월요일에 특별기일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들 3명은 애초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 이들의 신문은 탄핵 심판 초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인들이 앞으로도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 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리의 긴장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 같은 시각에 일정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오전 기일 시작과 함께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작심한 듯이 나무랬다. 특히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측이 언제 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지난달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출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매주 2, 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이 업무 종료인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3번 하겠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헌재에서 정말 1월 말에 결론 낼 수도 있겠다, 야. 뭐야, 망치야, 너 어저께는 3월, 저기, 일정을 넘어간다며, 3월 초로. 자, 어제 우리가 이것들 5월 초에 해외로 나가라는 거 아니냐, 해외로 나가라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막 방송을 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기사가 났어. 뭐라고 났냐 하면, 대체 휴일을 검토한 적 없다고. 어떡해. 괜찮아? 어저께요. 어제 오후에 뭐라고 났냐면 대체 휴일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냐? 자,